한 가지를 잘하는 사람은 네. 100가지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된 겁니다. 그렇게 정답이십니다. 아니 제가 소개 말씀하시기도 전에 등장하셨습니다. 지난 유세 동안 정말 12,000km 정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또 방송 출연도 아니요. 저는 전국을 예. 다닌 게 아니고 아 선대위 공동위원장으로서 예. 광주 전남을 맡았습니다. 그렇네요. 전담을 해서 거기에 이재명 후보가 확정된 그날부터 예 38일간 제가 12,000km의 네. 광주 전남을 그러면 다닌 거예요. 정말 골목골목 구석구석 다니셨네요. 그랬더니 예. 광주 전남이 네. 득표율에서 나란히 1, 2등을 했고 그렇습니다. 제 지역구인 해남안도 진도가 득표율에서 네. 전국에서 1등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대단하십니다. 아, 예, 자연스럽게 아니, 예, 박지원 의원님 진짜 등장하셨습니다. 우리 정청래 예, 골목골목 유세위원장도 광주 전남을 맡아서 맞아요. 샅샅이 다녔고 광주의 양부남 시당위원장 우리 전라남도의 주철현 시당위원장과 네. 서삼석 상임선대위원장 8명의 광주 의원 10명의 전남 의원들이 서울에 중앙선대에 있어서 무슨 소리야 현장으로 내려와라 네. 사무실에는 표가 없고 현장에 표가 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뛴 결과 네. 만약 우리 호남이 없었다고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했을까? 저는 자부심을 가집니다. 그러게요.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만들어낸 그렇죠. 우리 호남 그리고 그러나- 그 현장에 박지원 의원이 있었다. 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네. 우리 민주당 당원과 네. 국민이 있었다. 역사가 있었다. 이번 이재명의 승리는 이재명의 승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역사와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한 승리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네요. 사실 이재명 후보 뭐 전국적인 유세를 하면서 우리가 뭐 여론조사 결과도 쭉 봐왔고 지난 3년간 계속 1등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국민들의 마음 그다음에 새로운 그러니까 진짜 대한민국을 열겠다는 그 유권자들의 표가 모아져서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렸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내란 네, 연속이냐 종식이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끝이냐 근데도- 계속이냐. 근데도 사실 김문수, 뭐 이준석의 표가 또 많이 나오고. 제가 만약 네, 이준석 후보를 탈당시켜서 네, 신당 창당을 하는데 기여를 했고 이준석의 완주를 위해서 제가 우리 민주당이나 여러 사람들의 오해를 받으면서 네, 이준석 후보를 끝까지 감쌌어요. 완주했기 때문에 만약 단일화됐다고 하면 네,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염려했던 진영 구도로 나가는데 이게 지역 구도로 나갔다면은 이 끔찍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번에 보면은 사실 박정희, 김대중 시대로 돌아간 거예요. 지역적인 완전히 신라 백제 이걸 타파할 수 있는 예. 사람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다. 왜 그러냐? 이재명 대통령은 백제권의 표를 수도권, 충청, 호남의 표를 가지고 네, 당선됐지만은 자기는 안동 네, TK 출신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변화가 보이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은 늘 대구 경북 TK에서 2자리 득표를 목표로 했어요. 10%만 넘겨라. 네,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대구 경북에서 23% 이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국민 통합을 통해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네요. 사실은 뭐 30%대 목표, 뭐 35% 얘기도 했지만 거기까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었죠. 예. 35%까지 나왔는데 마지막 순간 그래요. 그 저분들이 네. 지역구도로 몰고 들어갔잖아요. 심지어 박근혜, 이명박 여기다가 돌아가신 이승만, 박정희, 리박스쿨이 나오는가 하면은 네. 윤석열, 이낙연도 가세를. 그렇죠. 어떻게 됐든 저 사람들이 똘똘 뭉쳤지만은 네. 그래도 역사는 국민은 내란 종식에 이재명에게 손을 들어줬어요. 네. 저는 이 자리에서 어제 우리 민주당 선대위 회단식에서 회단식이 있었죠. 또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네. 이제 1년은 한의문 기간을 갖자. 오마이뉴스도 어떤 언론도 1년은 조지지 마라. 박수가 터지더라고요. 우리 국민도 야당도 협력해 주라. 그래야 윤석열이 3년간 무너뜨린 민주주의, 네. 서민경제, 남북관계를 살릴 수 있다. 더욱이 내란을 완전 종식시킬 수 있다. 네. 그러니까 협력해 주라. 협력해 달라. 저도 그런 의미에서 음. 야당의 공격수 역할을 했지만은 네. 1년간 방송에 출연하지 않겠다. 오마이 TV를 빼고는. 그래요. 자, 이제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열리면서 국민 통합 어제도 취임 선서하시면서 통합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그렇죠. 하신 말씀. 국민 통합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자꾸 얘기했지만은 네. 국민 통합을 통해서 DJ도 IMF 외환위기를 극복했고 남북 정상회담을 했고 네. 정복화 문화국가로 성공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이 분열된 갈등된 이러한 것을 치유하는 통합의 정치를 해야 되는데 네. 어제 아주 좋은 출발을 했어요. 좋은 주. 그것이 네. 취임 선서 끝나자마자 여야 네. 대표들과 국회의장 국회에서 비빔밥으로 비빔밥. 식사를 하면서 협치를 하자. 그렇죠. 하는 메뉴도 것을 한 것은 비빔밥이었어요. 아주 좋은 출발이고 그걸 지키자. 그런데 어제 저는 문자 폭탄으로 엄청 얻어맞았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잘 된 거예요. 왜 그러냐? 어제는 취임 아니에요. 대통령께서 축하도 받아야 되고 통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느닷없이 법사위에서 이 대법관 증원 제가 맨 먼저 30명 증원 소리를 꺼낸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검찰이건 사법부건 변호사건 소위 법조 3륜의 개혁은 이 시대적 요구예요. 검찰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법개혁 해야 된다. 음.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왜 오늘이냐? 좀 선후완급 정치를 살려야지. 그래서 제가 어제 MBC 네. 방송에서 뉴스외전 예. 정치 고수다. 예. 여기에 거의 1시간 정도 출연을 해서 이건 아니다. 내가 이거 반대한다. 네. 했는데 사실은 이 청와대 용산이죠. 네. 지금 용산에 있습니다. 볼 텐데. 용산에도 전달시켰어요. 음. 그래서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어제 우리 정청래 네. 법사위원장이 박지원 의원이 반대하니까 오늘 열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세요. 네. 옥의 티로 다 이재명 대통령 탄생을 축하하는 기사인데 딱 그게 나왔잖아요. 소위에서 된다. 만약에 우리가 법사위에서 통과시켜고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한다면 반반으로. 그래서 정치는 선후완급. 네. 그런다고 내가 개혁하지 말자는 건 아니다. 제발 좀 우리 강성 지지자들, 열성 지지자들 네. 좀 잘 생각해 보세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준석 후보를 얼마나 옹호했어요. 많이. 그러니까 분당했잖아요. 제가 분당해라. 네. 자, 당신은 한국의 케네디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좋은 이미지, 좋은 메시지를 남겨라. 네. 나중에 우리 이재명 대표해서 너는 틀렸다 하고 공격을 했지만은 단일화하면은 너 미래 없다. 어떻게 됐든 단일화 안 했죠. 안 했잖아요. 예. 이것을 못 참고 이제 내가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너는 이준석이한테 가라. 또 예. 어제는 너는 그러면 사법개혁 안 하지 않냐? 또 그 짓 나오냐? 많은 여러 가지 이거 아무리 비판을 받으셨는데. 이건 예. 댓글도 엄청난 공격을 하지만은 문자 폭탄, 전화해서 이러한 것은 우리 민주당 당원들, 강성 당원들 여러분들이 이재명의 성공을 바랍니까? 이 박지원은요, 제가 그랬잖아요. 네. 총리설 확정이다 하고 계속 지라시에 나오고 뭐 해서 내가 그랬지. 예. 지라시에 나오는 사람은 절대 안 된다라고 했는데 네. 아니 제가 이 나이에 총리하고 뭐 하겠다고 뛰어다니면은 네. 국민이 볼 때 주잡아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진위를 잘 파가시고 박지원도 잘못하면 비난하지만은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합시다. 네. 그래야 이재명이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성공을 위한 그런 중심으로 말씀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하시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시고. 아니 제 자랑이 아니라 네네. 제가 윤석열한테 국정원장을 3년 전 2022년 5월 10일 취임하고 5월 11일 아침 9시에 전화해서 너 나가. 쫓겨났잖아요. 네. 국정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정보수장은 납치를 하면은 큰일 나니까 국가기밀 경호원 차 주는데 그것도 다 가져가 버렸어요. 지난 3년간 내가 마이크 대통령으로 1,700번을 네. 이상을 나와서 윤석열 보내기, 네. 이재명 띄우기, 정권 교체 성공했잖아요. 결국 윤건희한테 이재명이 성공한 게 아니라 박지원도 성공했어요. 그러면 됐지. 네. 그러나 저는 하나 분명한 것은 뭐라고 하더라도 김대중 대통령이 가르친 대로 정권 교체를 했으니까 네. 김대중을 성공시키듯 이재명을 성공시켜야 돼. 이재명 그러시죠. 대통령 성공을 위해 당연하죠. 계속 열심히 뛰겠다. 이게 여기서 실패를 한다고 하면 네.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역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론계도 1년은 한임은 기간을 갖자. 일할 수 국민도, 있게. 야당도. 그런데 그 첫 출발을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탁 국회에서 비빔밥 회동으로. 취임서서 끝나자마자 가서 네. 여야당 대표와 국회의장과 비빔밥으로 식사한 것은 좋은 출발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 정신을 살려야 돼. 그리고 뭐 그 전에 이제 우리 청소 노동자분들과 그렇죠. 이렇게 방호원도 만나서 고생했다. 제가 이런 뭐라 말씀도 하겠어요. 우클릭 중도 보수 간다. 네. 그것이 김대중의 길이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정체성은 아래로 클릭도 해야 된다.
아래로 클릭을 해서 네. 소외계층 약자를 보듬고 가는 거다. 그것도 어제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에 보여준 행보 자체가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제 그렇죠. 하루에 예. 다 그리고 보여줬습니다. 가장 강조한 게 네. 민생경제 바로 회복이다. TF 1호 예, 지시가 행정명령 1호가 예. 비상경제 TF 구성. 그러니까요. 이렇게 보이지 않냐고. 보이면은 예. 국회에서 민주당원들을 솔선수범해서 네. 서포트를 해주고 음. 국민들과 언론을 향해서 설명해 줘야지. 그냥 자기 식구한테 말이지. 네. 그러니까 윤석열 3년과 너무 다른 모습 하루 만에 다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죠. 그것이 다 네. 좋은 출발 아니에요. 좋은 출발. 이것이 지속되게 하는 것이 우리 국회에 네. 정치권이 할 일이고 민주당원이 할 일이고 네. 국민이 협력해 주라 이겁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그 시간 또 그 상황 이걸 만들어야 되고 1년 그렇죠. 후님은 말씀하셨지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나서 또 이 모습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뭐 이런저런 뭐 비판 어제 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선대위 해단식에서 또 이재명 대통령 공격을 하더라고요. 뭐 이런 건 안 된다. 그 사람들은 직업병이 그거니까 그냥 그걸 응대할 필요 없어요. 예. 제가 이낙연 정청리의 행태에 대해서 네. 우리 민주당에서 아무도 대응을 안 하면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도 비중 있는 박지원 네. 대표 당신 좀 해주라. 세게 했잖아요. 세게 하니까 이재명 소위 전병헌까지 네. 달라들어서 나한테 총을 쏘던데 예. 내가 전병헌이 상대할 군번은 아니고 자 우리 누가 이겼어요? 네. 역사와 국민은 이재명과 민주당 야사당에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네. 그 사람들이 하는 거 대선 전처럼 일일이 할 필요 없어. 잘 끌고 가야지. 그래요. 이제 앞을 바라보면서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 가야 우리 된다. 민주당 강성 예. 당원들 박지원이요 입 다물고 있으면은 진짜 공격수가 누군지 두고 보세요. 얼마나 필요한지. 저 입 딱 다뭅니다. 박지원 의원 오늘 만나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호남, 광주에서 열심히 뛰셨고 또 많은 분들 유권자분들께서 투표소로 나오셔가지고 투표하셔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 시대 우리 맡고 있는데 어제 보니까 김민석 의원 총리 지명 지금 김민석 이 총리 후보자가 오늘 출근하면서 제2의 IMF 같은 어려운 상황이다 무한 책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경제 문제 특히 초점을 맞춰서 열심히 대응하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김문석 총리가 네. 이제 저하고 늘 얘기를 하는 게 우리 소위 김대중 동교동계에서 출발한 사람 아니에요? 네. 지금도 같고 뿌리가 같으니까 저하고 아주 친한데 어제 제가 청문회 때 가만 안 둘 거야 그랬어요. 제가 예. 청문회 때 9명을 낙마시킨 아 예. 공격수 아니었어요? 저한테 걸리면 다 간다 네. 했더니 봐주라고 하는데 농담을 또 이렇게 하셨군요. 그런 사이예요. 네. 아주 적임자예요. 아주 적임자다 김민석 아주 적임자. 총리 아주 적임자다. 왜냐하면은 32살 때 영등포 울구 바로 여의도죠. 네. 여기에서 국회에 입문해서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정치를 배웠고 비서실장도 한 사람입니다. 또 중간에 굉장히 시련도 겪었어요. 그렇죠. 대개 보면은 빨리 쉽게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 네. 또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좀 그 과정을 겪는 것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가더라고요. 네. 가서
뉴저지주 주립대학 러커스 아주 좋은 대학이죠. 거기 로스쿨을 나와서 미국 변호사가 됐어요. 그래서 나는 정치 안 할 걸로 알았어요. 내가 좋은 데 들어가서 돈이나 잘 벌으라고 그랬더니 저 안 합니다. 예. 정치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각고를 이겨서 이 자리에 왔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이제 만나보면은 그때는 최고위원이 아니었어요. 정책위 의장도 하고 그랬는데 이재명 대표하고 엄청나게 친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둘이 늘 이재명 대표가 자기 의원회관으로 와서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네. 어떻게 그렇게 친하냐. 나이가 동갑이라든가. 아무튼 친해요. 네. 그래가지고 최고위원 나와서 수석 최고위원이 되고 같이 호흡을 맞췄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김대중으로부터 정치를 배워서 많은 시련과 각고를 이겨내가지고 네. 총리가 돼서 이재명과 궁합이 잘 맞을 거다. 케미가 잘 맞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 좋은 인사예요. 나는 좋은 특히 인사다. 이번 인사에서 네. 우리 강훈식 비서실장도 젊은 친구로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인상도 좋잖아요. TV 나와서 잘해요. 예. 내가 야자 하는데 어. 나한테 되면 꼬마죠. 근데 나한테 만나서 실장님한테 많이 배우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래서 네가 비서실장 되는구나 했죠. 잘할 거예요. 잘할 거다. 그런데 예. 진짜 인사의 백미는 이종석 국정원장과 위성락 안보실장입니다. 왜 그렇게 보십니까? 두 인사 주목하시는데.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저하고 얘기를 하면서 보면은 특히 조셉 윤 네. 주한 미국 대사가 부임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한미 동맹에 대해서 네. 김대중 대통령보다 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것이에요. 미국은 우리의 과거였고 현재였고 미래다. 네. 미국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6.25 전쟁을 이겨서 오늘이 왔겠냐. 미국이 기술을 주지 않고 네. 미국이 우리 물건을 사주지 않았으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됐겠냐. 이것이 과거고 현재도 똑같다. 미래도 똑같다. 이게 근간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할 때 네. 저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한미 동맹에 대한 굳은 오히려 DJ보다도 더 친미주의자더라니까요. 그리고 한미 일본에 대해서도 상당히 개방적이에요. 저도 저희 아버님이 독립지사고 네. 국립현충원에 누워 계시지만은 독립지사 아들이지만 친일파라고 나는 스스로 그렇게 평가를 해요. 네. 같이 잘 지내야죠. 그런데 한미일 동맹은 아니에요. 아직은. 그렇죠. DJ처럼 공조에 대해서 신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미국 정부 측에서도 조셉 윤 대사를 한번 만났는데 높이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지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도랑이든 소입니다. 네. 미국 풀도 먹어야 되고 중국, 러시아 풀도 먹어야 돼요. 외교를 잘해야죠. 즉 장사는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최근에 미국에서 안미 경중, 즉 안보는 미국하고 하고 경제는 중국하고 하는 것 안 된다. 그러니까요. 어제 미국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환영하면서 이례적으로 중국 문제를 다 걸어버렸잖아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종석
국정원장은 일종의 자주파입니다. 딱 대북 문제를 풀어라. 네. 그러면서 저는 중국과 러시아 문제도 국정원은 그 해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할 것이다. 네. 여기에 친미파 중에 찐미파 진미파. 위성락 안보실장을 앉힌 것은 조화롭게. 이재명의 포석이 저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 인사로 드러나네요. 예. 드러났는데 오늘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은 통일부 장관의 정동영 그리고 정무수석의 우상호가 거론됐더라고요. 하마평이 계속 뭐 나오고 있습니다. 예,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네. 그런데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이재명 대통령이 꼭 통일부 장관 정동영, 정무수석 우상호 네. 이 두 분을 시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요? 왜 그렇게 보세요? 왜냐하면은 남북 관계를 푸는 데는 과거 통일부 장관 경험이 있고 NSC 실장도 해본 정동영 앞으로 총리보다도 예. 더 위였죠. 그렇지만은 이게 정치인은 군번도 네. 평가도 필요 없어요. 그 전문가가 앉아서 이종석 장관과 대북 관계를 풀어내고 네. 특히 우상호 정무수석은 군번으로 보면은 여기가 비서실장을 하고 강원식 실장이 정무수석을 해야 되는데 강원식 실장은 젊은 패기로 청와대에서 있을 거고 네. 여야를 넘나들면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풀어간다 하면은 저는 절묘하게 인사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절묘하게 인사를 네. 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이제 인사 어제 김민석 총리 지명부터 강훈식 비서실장 등등에서 위성락, 특히 이종석 나오고 있는데 위성락, 절묘하게 잘하고 있다. 이종석 음. 여기는 진짜 높이 평가해요. 그것을 읽은 사람은 네. 오늘 아침 언론도 없더라고요. 이걸 읽은 사람 네. 박지원밖에 없습니까? 아니 미국은 읽었을 아, 거예요. 미국은 이것을. 이딱 보고 아 이재명 대통령의 앞으로의 포석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그것이 네. 국익 우리 대한민국이 살 길이에요. 그렇네요. 그걸 통해서 드러나고 있고 거기다가 예. 정동영 통일 우상호 정무수석 이건 활용점장이다. 그래요. 이 평가 뭐 지금 박지원 의원께서 해주신 평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시대 이제 첫 인선 또 하마평 이런 것들을 볼 때 절묘하게 인사를 정말 잘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좋죠. 네, 아주 좋죠. 아주 좋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여쭤볼 게 많은데 오늘 본회의에서는 이제 특검법이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예. 호남이 너무 발전이 없어요. 음, 그리고 그렇게 압도적 지지를 항상 해주는데 민주당은 우리한테 뭐 해줬냐 네, 그런 거고 지금 뭐 몇 개 자리 갔다 가지만은 네. 부총리 경제부총리, 혹은 산자부 장관 네, 이런 경제부처의 장관을 호남 출신을 좀 중용해 주라. 그럼 뭐 제가 지역에- 경제부총리 가는 것도 아니고 기재부 저, 산자부 장관 가는 게 네. 아니니까 그런 바람이 또 꼭 좀 있으시고, 예, 배려해 주라. 네, 배려해. 저 지금 이제 호남 가면은 예. 벌써 난립니다. 왜요? 너 1등하고도 총리 간다 하더니 못 가냐? 그게 아니거든요. 예. 제가 총리를 간다. 예, 무엇을 한다 이렇게 다니면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 나이에 추잡하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성공한 네, 이재명 대통령을 만드는데 마치 김대중을 당선시키고 김대중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듯이
이재명을 당선시키는 데 기여를 했고 성공한 이재명 대통령이 되도록 제가 할 테니까 호남 배려해달라. 저 오늘 저녁에 네. 해남안도 진도로 내려가서 이제 해단식을 해야 돼요. 아, 그러면 광주를 거쳐가는데 예. 광주 언론들한테 지금 얻어맞습니다. 전화로 뭐 하고 있냐고. 그래요. 이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여러 가지 이 포석을 갖고 인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박지원 의원님의 말씀도 아마 다 경청하면서 여러 가지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오늘 내가 전화 한번 하려고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께 전화해서 호남 민심을 좀 전달하시려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아니 내가 호남 맡아서 광주, 전남, 전북이 1, 2, 3등 했다. 네. 특히 광주가 1등한 것은 이건 경천동지 할 일이에요. 아, 전남이 2등. 내 지역구 해남안도 진도 네. 전국 1등. 득표율 1등. 예. 투표율 1등.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해수부를 부산으로 주기로 했다고 하면은 네. 해수부 장관은 완도 군수 신우철 군수가 네. 있는데요. 이분이 삼선 완도 군수입니다. 가장 성공한 군수예요. 이분은 수산 전문가란 말이에요. 네. 해수부가 부산으로 가는데 지금까지 해양 항만 전문가가 해수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부산 출신이 했기 때문에 수산물의 70%를 전남이 생산 공급해요. 양식하고. 그러니까 이런 분을 기초단체장 중에서 해수부 장관 해봐라. 그 얘기는 했지만은 오늘 한번 또 요구하려고 그래요. 네. 그러면 해주겠죠. 예, 의견을 한번 전달하시겠다라고 저희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이재명 대통령 시대 저희가 뒤에 한번 시간 나면 더 말씀을 드려보고 또 오늘 국회에서는 국회는 또 국회 할 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데 특검법 우리가 윤석열 정권 시절 그야말로 계속 거부를 당했던 그 특검법 오늘 국회에 올라옵니다. 해야죠. 네, 대통령께서 취임 선서에서도 취임사로 네, 이채양명주 이차영 명주. 해야 된다. 여기에 내란 특검 이건 거부할 수 없는 사회 그렇죠. 개혁이에요. 그 자체로도 개혁의 상징이 되는 그렇죠. 것이죠. 내란 특검법. 그러니까 네, 아니 한덕수 전 총리가 자기를 조사하니까 이재명 정치보복한다. 네. 그게 무슨 입으로 무슨 나가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음, 내란에 가담한 총리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네, 반드시 밝혀져야 돼요. 만약에 관계가 있다고 하면은 처벌받아야 되고 당신 말씀대로 관계가 없다고 하면은 무혐의 되는 거고. 뭘 정치 보복이에요? 그러면 군사 정치 쿠데타 한 보복이야? 사람들, 예. 내란 일으킨 사람들이 잘한 거예요? 잘했으면은 왜 윤석열이 파면되죠? 그리고 김건희 네, 김건희 특검법. 특검 안 할 수 있어요? 해야죠. 만약에 제 아내가 목걸이 받았다고 하면 네. 괜찮나요? 아, 되죠. 이건 아니잖아요. 명품백 이것도 지금 명품백. 불거져 있고. 아니 양평 고속도로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명백백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안 해요? 이게 왜 정치 보복입니까? 이건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뭐 최혜병 특검법 이것도 지금 최혜병, 올라오고 있는데. 이태원, 이채양명주 예. 플러스 내라. 특히 오늘 이제 올라오는 이 세 가지 특검법, 3대 특검법, 오늘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 표결이 예정돼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게 또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얼마나 또 나올 것이냐 이것도 좀 궁금하긴 해요. 국민의힘도 네, 이러한 것을 거부하면은 역사적 국민적 심판을 받아요.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지 않냐고요. 네. 정의롭게 가야지.
정의롭게 가야 되는 그 길에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이탈 분열이 나올지 균열이 나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만약에 예. 그것을 거부하고 반대한다고 하면은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받고도 반성하지 않는 윤석열 도당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석열 도당이 되는 것이다. 정치 보복이라는 일프레임은 절대 말이 안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말이 안 되죠. 정치 보복 그런 얘기는 계속 할 거예요 아마 저쪽에서는. 정치 보복 왜 또 바로 정치 보복 특검법으로 특검을 통해서 정치 보복 하려고 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예. 국민한테 물어보라고 그래. 내란 계엄이 일으킨 사람 용서해요? 네. 그냥 없던 일로 지나가요? 사실 이번에 투표할 때도 윤석열, 김건희가 함께 초등학교에 투표하러 왔던데 투표소에 이제 감옥 가기 전에 마지막 기념사진 찍은 거죠 뭐. 가기 전에 사진 많이 찍혔더라고요. 많이 찍죠. 예, 많이 찍고 윤석열은 막 묻기까지 하더라고요. 물어보니까 특검 그럼 검사조사 물어보니까 뭐 거기 남아서 울겠어요. 마음은 울고 싶어라지. 어쨌든 웃으면서 뭐 사진 마지막 찍는 게 웃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간다. 그럼 윤석열, 김건희 큰 집 간다. 이 얘기는 의원님께서 항상 하셨잖아요. 제가 3년간 계속 했잖아요. 윤석열 보내기가 그거라니까. 예, 이제 그날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와야죠. 와야 된다. 왜 그러냐? 그래야 내란이 종식돼요. 윤건희,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네. 사회와 격리가 돼야 돼요. 사회 격리를 시키는 그쪽으로 가야 된다. 자, 오마이 TV를 통해서 함께 하고 계신데, 자, 아까 내각 이 얘기도 하고 인선 얘기도 하고 또 오늘 국회 얘기도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그래도 저희가 한번 훑어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제가 예, 대통령 선거까지는 최대의 공격수였지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해서 네, 협치를 하겠다 식사까지 했는데 잉크도 마르기 전에 박지원이 나서는 것은 비난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저부터 자제를 할 테니까 네, 국민의힘 여러분들도 1년은 도와달라 하는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그래서 제가 네, 허니문 방송에 안 나온다니까 안 한다니까요. 그렇죠. 제가 국민의힘의 모습을 또 비판할 수밖에 없으니까 2022년 예. 6월 10일 CBS 김현정 뉴스쇼를 출발로 해서 네, 지난 3년간 1,700번 이상을 방송을 했다니까요. 네, 이 선거 운동을 하면서도 한 80번 방송 출연을 했는데요. 네. 출연하고 또 내려가고 해본 것 중에서 네. 제일 힘든 게 방송이에요. 아, 준비해야죠. 이게 신경이 지금 얼마나 쓰입니까?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저는 골로 가고 방송 출연 못하죠. 내가 방송 출연 안 하면 윤석열을 어떻게 보냅니까? 이재명을 어떻게 띄웁니까? 어떻게 정권 교체합니까? 예, 이 신경요. 하루에 3번, 6번, 7번 하고 나면은 진짜 찐이 빠집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네, 버티고 했는데 아니 저부터 국민의힘 조지면서 네, 이재명 정부는 조지지 마라 하면 되겠어요. 좀 그런 차원에서 허니문 한의문. 기간 특히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변화를 좀 바라는 그런 그 변화 될 거예요. 예. 국민이 바라는 대로 변화가 될 거예요. 그래요.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일 회심의 미소를 네. 띄우고 있는 것은 우리 동생 홍준표 시장 하와이에서 봐라. 내가 뭐라 했노? 네 진작 안 했나? 홍준표가 계속 웃고 있을 거다. 그러면서 예, 내가 진짜 보수, 중도 보수를 표방하면서 내가 나와야 된다.
준비하고 있을 거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조금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홍준표 그렇지 지사님이 않았어요. 올렸는데 그 사람이 조용히 못 산다니까. 계속 올리면서 나도 지금 예. 1년간 방송 안 나오겠다. 예. 뭐 한두 번씩 이렇게 할 수도 있다 했지만은 조용히 사라질까 그게 굉장히 페이스북에 계속 글을 또 올리고 하시죠. 그렇죠. 홍준표 전 시장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회생하기 어려울 정도로 뼛속 깊이 병이 들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 이념도 없고 보수를 참칭한 사이비 레밍 집단이고 사익만 추구하는 이익 집단에 불과하다. 나를 탓하지 말고 그나마 남아있는 보수 회생의 불신 이준석도 탓하지 마라. 그것은 모두 니들의 자업자득이다. 곧 다가올 아이스에이지는 혹독한 시간이 될 거다. 이렇게 또 글도 남겼네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처음부터 홍준표, 이준석 조합으로 네. 새로운 보수 신당이 아, 이거 해체 뭐 해야 돼요. 그럴 군부를 지금 떼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 취재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 현장에서 지금 안에서 싸우고 있는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비공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 회의장이 있고 밖에서 기자들이 대기하잖아요. 근데 밖에까지 얘기가 들릴 정도로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지금 비대위. 비대위가 싸우고 있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예. 당장의 전당대회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김용태 네. 현 비대위원장을 내세울 수는 없을 거예요. 바꾸고 나경원, 네. 윤상현 어. 이 사람들이 나서려고 하지만은 예. 그 사람들 나섰다가는 망하는 거예요. 뭐 이리 되나 저리 되나 뭐 망하는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어떻게 같네요. 됐든 김이. 국민의힘은 윤석열, 네. 내란 사결과 차제에 음. 완전 정리를 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하지. 함께 가려고 했다가 보세요. 제가 8인방 네. 윤석열, 김문수, 전광훈 이건 3대 공동 정권이 된다. 돌아가신 이승만, 박정희, 이박수구, MB, 박근혜, 이낙연 네. 이게 나서면은 국민이 되겠느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빨리 탈피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지도자는 잔인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역사를 칼로 베듯 베 나가고 네.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돼요. 그 새로운 시대에 국힘이 함께할 수 있을까? 저는 또 그런 의구심도 들고 오늘 함께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달라지지 않으면 함께하기 어려울 것 같고. 안 달라지면 안 되는 거죠. 네. 안 달라지면. 지금 보면 이 비대위 회의장 아까 모습인데 책임 반성 변화로 답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돼 있는데 이게 말로만 그치면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죠. 안 달라지면 안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내다볼 때 네. 홍준표, 이준석 조합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요. 그 한번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지금 이재명 정부 새로운 정부의 명칭이 국민주권정부로 확정됐다. 뭐 이런 소식도 지금 들어와 있네요. 그건 이미 예측했잖아요. 맞아요. 예, 될 거라고 봤었는데. 우리 민주당은 당원 주권 네. 정당이고. 정당이고. 예. 국민은 국민주권 정당이다. 국민주권정부로 간다. 네. 이재명 새 정부의 명칭. 사실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거 이재명 대통령이 쓴 책 결국 국민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항상 가슴에 담았던 게 결국 국민이 합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어제 보니까 이 책이 결국 국민이 합니다. 이 책이 또 다시 1위에 올랐더라고요. 네. 교보문고 예스24 뭐 알라딘 그걸 볼 때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이걸 많은 분들이 기뻐하시고 그러면 기쁘면 우리가 떡 돌리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듯이 또 책을 또 사셔가지고 주위 분들한테 선물도 하고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결국 국민이 합니다. 그 결국 해남의 서점 국민 주권 정부 겨우 10권 갖다 놨다 가더라니까. 많이 갖다 놔야 되는데 아니 예. 많이 팔려오는데 예. 출판사에서
공급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러면- 많이 팔리겠죠. 예, 저희 뭐 오마이북에서 계속해서 만들고 있지만은 그만큼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좀 딸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인쇄소 더 구해가지고 빨리 하세요. 많이 빨리. 결국 국민이 합니다. 네. 국민 주권 정부. 그래서 우리 국민들 제가 현장에서 많이 만나 보면요,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재명 정부, 국민 주권 정부가 계속해서 일을 해 나가는데 그 뒤에 우리 국민들이 있다. 국민들이 함께하고 있다. 이걸 항상 강조하시더라고요. 어제 해단식에서 네. 홍성국 우리 공동위원장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골목 경제와 서민 경제를 위해서 네. 당선된 날 밤, 즉 어젯밤 음. 소주를 한없이 마셔도 아이고. 취하지도 않고 오늘도 썽썽하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소비 경제 진작을 위해서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식당도 가고 네. 소주도 마시고 특히 해남의 삼산 막걸리나 다 좋은 막걸리가 많아요. 네. 좀 마시자 하는데 제가 수십 차 얘기를 했지만은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 민족은 흥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흥만 나면은 신나게 하는 거예요. 이제 두고 보세요. 네. 윤석열 3년간 그 김대중 대통령이 발전시켰던 한국 영화가 매년 1000만 이상 관객동행하는 국제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지만은 네. 이 3년간 영화가 안 됐다니까요. 예. 겨우 300만. 손흥민도 음. 잘 못 찾으라니까요. 그런데 이제 흥이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비 경제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집에서 밥도 먹지 말고 동네 가서 사 먹고 열심히 소비하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소위 기본사회, 지역화폐, 네. 영광의 장세일 군수가 작년도에 100만 원씩을 기본소득을 국민들한테 한 사람당 했는데 7번이 돌아가더래요. 지역화폐가. 안 그러면 현금 주면은 그 다음 날 서울로 다 빠져버려요. 돈은. 그런데 지역 경제가 살잖아요. 해남, 네. 완도, 진도도 20만 원씩 했는데 살아요. 지역 경제가. 그래서 우리 기본사회 같은 거 이런 것도 잘 해나갈 수 있다. 네. 네. 그래서 희망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보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국민 주권 정부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코스피에서도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어제도 뭐 3% 가까이 2% 넘게 막 많이 올랐고 오늘도 지금 코스피 보니까 1.02%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아는 거죠. 투자자들도 아는 거죠. 야, 투자하는 거예요. 예. 투자하는 거예요. 아. 그 김대중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 교체를 해가지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병행 발전. 이거 했잖아요. 네. 그리고 재벌은 정치 자금 내지 말고 수출 많이 해서 흑자 내 가지고 세금 내라. 최초로 지금은 이미 뭐 상고 시대 일로 생각되지만은 대통령 네. 당선 사례금 이명박도 몇천억 받았잖아요. 아니 죄송합니다. 예. 김영삼 대통령, 예. 김대중부터 안 받은 거예요. 음. 이번에 보세요. 우리 정치 발전이 얼마나 됐냐면은 네. 이 정치 자금 문제가 무슨 재벌이 이재명한테 돈 줬다 하는 소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요. 이만큼 어떻게 투명해진 거예요. 투명한 사이로 이제 네. 가고 있는데. 제가 해남한도 진도에서 했지만 예. 단돈 10원도 안 주고 밥 먹으면 다 객출해서 돼요. 네. 이만큼 좋아진 사이인데 아하. 이걸 또 부정선거라고. 부정선거. 아니 김문수 후보가 승공연설했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아 당사 그렇죠. 앞에서. 왜 사전투표 하지 말아야겠다가 다 부정선- 하잖아요. 부정선거라고. 아, 우리 중앙선관위에 이 선거 시스템이 세계로 수출된다니까요. 네.
예, 그걸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이제 허위 정보나 이런 것들 얼마나 심각한가, 부정 선거에 대한 목소리가 아직까지 나오고 있다는 게 얼마나 참 비극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바꿔 나가는 그 길목, 이번엔 달라져야 된다. 새로운 진짜 대한민국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8인방은 예, 역사 속으로 8인방. 아까 제가 얘기했죠. 네. 이 사람들은 역사 속으로 이제 들어가서 사라져야 돼요. 박제가 돼야 돼요. 박제가 돼야 된다. 참 이 이재명 대통령 어제 취임식도 보면은 넥타이 색깔부터가 통합이었고, 그리고 비빔밥 회동도 언급하셨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함께 반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으로 대한민국을 똘똘 하나로 만들어서 미래로 나가겠다 이렇게 강조했으니까 지금 뭐 억지로 뭐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이런 것들, 이런 행태 이런 것도 안 된다. 아까도 그렇죠. 얘기하셨지만 1년간 허니문 이거 확실히 보장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네. 하시는 거고. 해야죠. 안 그러면 네. 지금 현재 여기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3년 망친 네. 대한민국을 1년 기회를 줘서 방향을 잡도록 해주라. 이게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을 한 국정 경험을 가진 네. 박지원이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인사를 분석해 주셨지만 정말 좋은 인사고 이건 잘 되고 있는 인사다. 제 하셨으니까요. 분석을 예. 언론에서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네. 잘 봐야 돼요. 그래요. 이런 분석을 국민 여러분 앞으로 못 듣습니다. 제가 방송 안 나오니까요. 좋은 분석을 해 주셨고, 자 오늘 이제 본회의를 시작하면은 오늘 뭐 특검법 통과되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이제 거부권이 없기 때문에. 근데 뭐 조선일보는 뭐 그런 뭐 기사도 내더라고요. 이게 이제 뭐 견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뭐 우려 섞인 주장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이제 거부권이 있었기는 그동안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국회에서 일을 해도. 거부권 헌법에 있으니까 네. 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의회주의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 남발로 인해서 네. 우리 대한민국을 후퇴한 음. 그러한 것을 잘 본 이재명 대통령은 신중해야 되고 안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국회에서 우리가 너무나 절박했던 특검법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법안들이 윤석열 때문에 다 거부가 돼서 아예 추진도 안 됐던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데 아무튼 윤석열은 얘기할 필요 없다니까요. 거기는 빨리 윤건희하고 같이 격리시키는 것이 내란 종식하는 길이고 국민을 좀 좋은 것만 생각하게 해야지. 좋은 것만. 나오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게요. 그 투표소에서 나왔던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투표장으로 간다 이런 분들도 제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투표율을 조금 높이는데 일조한 면도 있고요. 보니까. 자기 대통령 나왔을 때 선거도 네. 지금은 작고하신 분이지만은 자기 아버님 모시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아버님 모시고 가려면은 김건희 여사하고 시아버지 모시고 이렇게 네. 셋이 걸어가는 것이 좋은 사진인데 왜 김건희가 안 나왔겠어요? 나오면은 표 떨어지니까 안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에라 나도 이제 마지막 가면서 한번 같이 기념사진 찍자. 그래서 웃고 찍은 사진이니까 좋게 봐줍시다. 그 옛날부터 우리가 네. 죽은 사람하고 망한 사람한테는 잘해주라고 그랬어. 알겠습니다. 나도 지난 3년간 예. 제가 윤석열하고 김건희하고 잘합니다. 이만큼 조졌으면은 우리가 이겼으니까 이제 특검에다 수사하게 하고 사법부에서 내란인데 네. 사형 아니면 무기 아니에요? 그렇네요. 마지막 가는 길에 내 사진 생전에 찍고 갔다. 네. 만나볼지 모르겠어. 우리 윤여준
윤여준 우리 위원장. 예. 상임선대위원장이 제가 본래 존경하고 참 가까웠지만은 좋은 말씀하셨어요. 네. 내생전에 계엄을 또 보다니. 그런데 어제 취임식하면서 네. 제가 그랬다니까요. 우리 후배 의원들은 예. 야 내생전에 국회 로텐타워에서 취임식을 2번째 맞다니. 이제 다시는 그 맞는 말. 이런 맞습니다. 취임식을 갖지 말자. 예. 그랬어요.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맞습니다. 이제 진짜 대한민국 시작이 됐기 때문에 계속 우리 국운이 상승하고 더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지 앞으로 뭐 내란, 뭐 쿠데타 이런 역사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고요. 말씀드리는 순간 코스피가 10개월 만에 2,800선을 돌파했다는 또 기분 좋은 소식도 들어오고 있네요. 야, 금속지감입니다. 네, IMF 외환위기를 맞아서 그걸 코스피가 극복해냈던. 막 500 정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임기 동안에 1,000만 옮기면은 네, 된다. 이렇게 갔잖아요. 네, 외환 보유고 국민 통합하면은 다 됩니다. 그래서 저는 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통합, 민생 경제, 민주주의는 당연한 거고 남북 관계, 외교를 특별히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인사도 김민석, 강훈식 네, 여기도 잘했지만 이종석 위성락 국정원장, 이성락 안보실장 안보실장. 아주 절묘한 인사일 거다. 그리고 저도 네, 조셉윤 대사를 한번 만나보려고 그래요. 제가 대통령 선거 때 일체 네. 안 만났어요. 연락 안 하고. 이제 또 이제 역할을 아니 하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오해가 예. 될 것 같은데 왜 만약에 미국에서 기미가 다르면 만나죠. 그런데 잘 좋더라고요. 그리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 네, 약간 디스카운트된 자리죠. 정동영에게는 우상호 정무수석 디스카운트 되지만은 정동영, 우상호 네, 이 두 분을 이재명 대표께서 삼고 처리를 하더라도 그 자리에 앉혀주고 네. 이 두 분도 정권 교체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성공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꼭 그 자리에 맡아줬으면 좋겠다. 네. 저는 그 생각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 시대 국민주권 정부 인사 문제 또 앞으로의 희망적인 바람들 이런 것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아마 이재명 대통령 또 이제 인사하시면서 여러 가지 또 힘을 또 받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그리고 네, 인사 안 된 사람도 네, 1835일인데 이제 이틀 지났어요. 그러니까 희망이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예.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네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5년 중에 또- 지금 이틀 됐는데 뭘 나는 안 됐다 이거 생각할 그럴 필요 수 없어요. 있겠네요. 희망을 그리고 가지고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 오마이TV 네. 시청자 여러분 네, 이번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킨 것은 오마이TV의 공로가 엄청나게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오마이TV 인터뷰하는 것은 유감입니다. 앞으로 저도 네, 앞으로 향후 1년간 TV 출연을 자제하는데 매주 박정호의 핫스팟 나왔습니다만은 네. 앞으로는 조정해서 오마이TV만은 2주에 한 번씩 나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님 인터뷰 하셨어요, 저희. 아 했어요? 예, 제가 안동에 가서 인터뷰했습니다. 난 몰랐어요. 제가 파일 한번 보내드려야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이재명이야. 그렇게 해야지. 예, 저희는 정말 나는 다른데 나오는 것은 봤는데 오마이TV. 좀 봐주세요. 오마이 TV 봐주세요, 의원님. 그럼 제가 정중하게 사과드리고 대통령께도 사과드립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예, 그럼요. 바로 말씀해 주시고. 아무튼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 12,000km 정말 다니시느라 고생하셨고요. 12,000 킬로미터. 와, 그게 1,700번 1,700 방송. 방송.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네. 야, 그 출연료 받아가지고 어디다 썼냐. 출연료를 또 많이 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예. 또 뵙고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 정부를 향한 그 성공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